안녕하세요. 패주는 남자 차덕입니다. 오늘은 PoE2 0.2 패치에 신규로 나온 직업 헌트리스 액트부터 15티어까지 빌드업 관련해서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액트 1부터 맵 15티어까지 창으로만 빌드업 하였던 내용 참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보스전 내용은 담고 있지 않으며 제가 첫날 액트를 밀 때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만 편집하여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알아보러 가보시죠. 액트 1입니다. 창을 장착하면 평타와 투척 스킬이 생기며 버클러를 장착하면 패링 흘려보내기가 생기게 됩니다. 처음에는 서리폭탄을 받았고 폭발장을 사용해 주었습니다. 서리폭탄과 폭발장을 깔고 무빙하는 식으로 보스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대충 적당히 잡히긴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진짜 약합니다. 초반에 사용 가능한 투척창인 폭발창이 링크 없이 터지는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고 터져도 데미지가 정말 약합니다. 결국 보스들이 밀리게 되는데 그래서 격분 충전을 얻기 위해서 패링 기능을 사용해야 합니다. 몬스터들의 공격 패턴에 맞춰서 패링을 사용하면 격분이 수급이 되고 격분이 있는 상태에서 투척 스킬을 사용하면 딜이 올라가게 됩니다. 폭발창의 경우에는 격분이 있는 상태에서 사용하면 즉시 터지게 됩니다. 결국 타 직업과 같이 딜을 뽑기 위해서는 격분을 소모해야 하는데 초반에 격분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패링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스전에서도 보스의 평타 패턴을 패링하여 격분을 수급해야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사실 타 직업군은 그냥 때리면 딜이 세게 들어가는데 헌트리스는 패링을 해서 격분을 충전해야 타 직업과 비슷한 딜이 들어가게 되니 초반 액트 구간에서 상당히 고통스러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스킬잼 5레벨을 얻기 전까지는 이렇게 패링을 사용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고 스킬잼 5레벨을 얻으면 이제 숨통이 트이게 됩니다. 이제는 폭풍의 창과 폭발창 콤보로 사냥을 해주시면 됩니다. 폭풍의 창을 3개를 땅에 꽂고 폭발창을 꽂아서 터트리면 폭풍의 창이 여러 번 발동되는 원리입니다. 폭풍의 창은 빠르게 꽂기 위해서 무대의 속도를 장착해주고 폭발창은 빠르게 터트리기 위해서 빨리 감기와 익스페디트 잼을 연결해줍니다. 이 조합으로 계속 진행해주시면 되고 레벨 18이 되면 죽음의 춤 노드를 찍어서 방패를 빼줍니다. 이제부터는 방패를 뺐기 때문에 패링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빠른 공속으로 폭풍의 장을 바닥에 깔고 터트리는 방식으로 액트를 진행해줍니다. 액트 중간마다 모은 골드를 창을 도박하는데 사용해줍니다. 공격 스킬이기 때문에 좋은 창을 끼면 훨씬 쉽게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저는 23레벨에 전직에 들어갔고 영상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수월하게 전직이 가능하였습니다. 전직은 아마존으로 진행하였고 포식 본능을 찍어주었습니다. 여기서 포식 본능은 희귀 고유 몬스터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인데 체력바의 원래 색과 다른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이 다른 부분이 상태에서 데미지가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후 액트 3에서 은빛 주먹을 잡고 나온 동료잼으로 동료를 영입해 주었습니다. 잼을 장착한 이후 희귀 야수 몬스터에게 사용하면 계정 기속의 야수 동료가 생기게 됩니다. 특이하게도 희귀 몬스터가 가지고 있던 속성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무적 또는 오라 특성을 가져오면 효과를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액트 단계에서 귀찮아서 아무거나 잡아서 사용했습니다. 또한 액트 3부터 보스 딜을 더 높이고 싶어서 전도성의 징표를 사용해 주었습니다.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때부터 잠업 정리를 위해 번개창을 도입해 줍니다. 사실 전도성의 징표와 같이 더 일찍 사용하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전압이라는 보조잼과 사용하면 격분 충전 없이도 준수한 성능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전압 보조잼의 효과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거리를 움직이고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한 자리에서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움직이면서 잡몹 처리용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보스전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액트 3 마지막 보스인 도리아니를 잡고 모은 액잘로 키토코 장갑을 사주었습니다. 이 장갑은 적을 전기 처형시켜 격분 충전을 도와주는 기어입니다. 제가 처음 구입할 때 가격은 5액짜리였는데 지금 검색해보니 40액짜리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3마리 용 투구를 사용해서 격분 충전을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지금 작성하는 기준으로는 10액 정도 합니다. 전투 격분이라는 오라즘과 사용해주면 이때부터는 오라의 점유 때문에 동료잼은 사용하지 않고 천정의 전령과 전투 격분만 사용해줍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격분이 있는 상태에서 사용해주면 번개창이 사방으로 퍼지게 됩니다. 격분을 얻기 위해서는 전투 격분 오라를 켜주고 코어템을 장착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키토코와 3마리 용이 있으며 가격이 저렴하신 쪽으로 세팅하시면 됩니다. 키토코는 전기 처형을 통해서 격분을 수급하며 3마리 용은 동결을 통해서 격분을 수급합니다. 15티어 기준으로 3마리 용을 통해서 격분을 수급하는 방법이 더 잘 수급합니다. 제가 액트 밀 당시에는 키토코가 더 저렴했기 때문에 키토코를 세팅을 하였고 지금 15티어 세팅에서는 3마리 용을 사용하기 때문에 바로 3마리 용을 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고난 1에 들어오고 나서 2차 전직을 완료하였습니다. 42레벨을 진행하였고 전직 시기는 본인이 가능할 때 빠르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전직을 무난히 클리어한 후에 사리 노드를 찍어서 보스를 잡는 데 집중해 주었습니다. 전투 격분을 통해서 격분을 수급하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그렇게 크게 변경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여 액트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 POB의 액트 구간에 따른 스킬, 전직에 따른 패시브 포인트를 정리해놨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어는 매핑 단계의 기어만 작성해놨습니다. 자, 이제 액트는 다 밀었고 매핑 진입 단계입니다. 매핑에 들어와서도 크게 변하지는 않지만 보스를 잡을 때 딜이 부족하게 됩니다. 최우선으로 체크하셔야 할 것들을 정리해드리면 이제 첫 번째로 무기 DPS가 매핑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생명력 저항이 어느 정도 맞춰져 있는가를 체크하시고, 세 번째로 사용하는 스킬의 기재가 완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빌드는 아무래도 격분 충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무기부터 보면 원소 플랫, 물리 퍼센트가 높은 순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첫날 사용했던 무기입니다. 액트 후반부에 주어서 맵 티어 5까지 사용했던 무기인데 보시면 번개 플레만 넣고 그다지 특별할 무기는 아닙니다. 적당히 사용하다가 바꿔주시면 됩니다. 2일차 무기입니다. 이때부터는 약점을 빼고 전직 노드를 바꿔주었습니다.
아마존의 장점이기도 한데 무기에 있는 정확도 노드를 유효 옵션으로 바꿔주는 전직 노드입니다. 이 노드를 통해서 정확도가 있는 옵션에서 높은 DPS를 땡길 수 있습니다. 적당한 원소 플랫의 정확도가 높고 아래 투사체 잼 레벨은 운이 좋아서 붙었습니다. 만화 소모가 많아져서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제 최종 단계입니다. 이전에 사용하던 무기보다는 약하지만 치확이 올라가고 만화 소모가 줄고 만화 흡수가 생겨서 만화 부담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정리하자면 아마존의 경우에는 전직 노드에서 정확도에 따른 피해를 챙길 수 있기 때문에 무기의 정확도가 붙어도 유효 옵션입니다. 아무래도 무기의 접두에 물리 3옵션은 비싸기 때문에 적당히 정확도를 섞어서 구매하시면 15티어까지는 수월하게 진행이 됩니다. 물리 옵션을 섞지 않는다면 정확도, 공격 피해, 번개 플랫이 최고의 유효 옵션이고 전미는 공격 속도, 치명타 확률이 좋은 옵션이고 만화 흡수 정도가 유효 옵션입니다. 물리 옵션을 섞는다면 정확도에 물리 플랫, 물리 정확도가 최고 옵션입니다. 무기 빌드업은 설명해드린 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생명력과 저항입니다. 생명력 2000 정도의 저항은 당연히 75가 되어야 하지만 생각보다 레어 아이템이 비싸기 때문에 50 정도만 맞추고 천천히 빌드업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 기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재는 격분을 획득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획득한 격분을 통해서 번개창을 사용해 잡몹을 정리하고 폭풍의 창을 사용해 보스 몬스터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빌드업에 따라서 보스전에서도 격분 충전 기제를 사용 가능해집니다. 제가 빌드업한 순서를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로 세마리용의 전투 격분을 통해서 매핑 단계에서 격분을 수급합니다. 이때는 보스전에서 저격수의 징표를 직접 사용해서 보스전에서 격분을 수급해줍니다. 두 번째로 독사의 알 목걸이를 채용하여 격분을 얻을 때 한 개를 추가로 획득합니다. 세 번째로 늑대거미 방패를 채용하여 정확도 2배를 챙기고 정확도 패시브 노드를 찍어줍니다. 이렇게 되면 스킬의 치명타 확률이 90%에 가깝게 됩니다. 네 번째로 높은 치명타로 인해 치명타 시 시전 사용이 가능해지며 보스전에서도 치명타 시전에 저격수 징표가 자동으로 사용이 되어서 보스전에서도 계속해서 격분 수급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치명타 시 시전에 높은 정신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갑옷에서 정신력을 땡기는 세팅을 해주었습니다. 이 갑옷과 치명타 시 시전을 통해서 보스전에서도 격분을 항상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반지, 허리띠, 장갑, 신발은 생명력과 저항을 우선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주얼은 치명타가 높은 세팅이기 때문에 치명타 피해 보너스 옵션을 기반으로 나머지 유효 옵션 싼 것으로 구입해 주시면 됩니다. POB가 업데이트 됐기 때문에 잼 링크를 따로 설명드리진 않습니다. POB의 전직 전, 1차 전직, 2차 전직, 3차 전직에 따라 패시브 노드 및 스킬 나눠서 정리해놨으며 POB가 불편하신 분들은 닌자에 나와있는 1일차, 2일차, 3일차 정보를 참고하셔서 세팅에 참고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액트부터 15티어까지 빌드업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많아서 세세한 부분이 빠져있는데 댓글로 물어보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빌드업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바차바.